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입니다. 용산에 있던 대통령실 대부분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장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리고요.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부좌관 회의를 주재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부터는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구중궁궐이라 불렸던 이 청와대 구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본관은요, 이 비서동인 세 곳의 여민관과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죠. 부속실, 영빈관 같은 다른 건물에 가로막혀서 체감 거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참모진의 수평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 3실장이 여민관 중에 한 건물에 모여서 직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더 줄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문제 본관에 마련될 대통령 집무실은요, 국빈 접견이나 임명식 같은 행사 때나 쓰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머물 일은 적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아예 청와대 구조를요, 개방적인 구조의 오버오피스, 집무실과 핵심 참모실이 모두 모여 있는 백악관을 모델로 해서 계속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시작되는 청와대 시대의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국방부는 별안간 폭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반쯤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무능력한 국방부의 허점을 증명해 보겠다. 내일 오후 6시 용산 기지로 폭파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을 했는데요. 현재 글은 지워진 상태인데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서 국방부 일대 순찰을 강화하면서 IP 주소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글을 올리다가 적발되면요, 실제로 장난이었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SNS에 올렸던 30대 남성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절대 쳐선 안 되는 장난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이틀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모두 불러서 조사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앞서 토요일 8시간 반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혐의 등이죠. 이 건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매관매직 의혹 조사 대상이기도 한데요. 수사기간 종료가 역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김건희 특검은 곧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어제 9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공천 개입에 가담했다는 의혹인데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 윤 전 대통령과 내 사이가 어땠는지 알지 않느냐, 무리한 시도라면서 왜 자신이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화두죠. 다시 한번 나온 대통령의 탈모 언급, 외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보시겠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탈모 치료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던 건 바로 영국 BBC였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임무에 나섰다 하면서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미의 기준이 엄격한 한국에서 대머리가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환영하는 국내 누리꾼들의 의견과 함께 재정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는 비판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탈모가 진정으로 생존의 문제가 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재정 지원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바꾸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한 누리꾼의 코멘트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작게 본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의학 박사 정의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결국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사실관계는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전 동료였던 30대 여성 서울 아산병원 연구원 A씨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정 총괄관이죠.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서 위협하고 저서의 공동 저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다. 스토킹 처벌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정 총괄관. 여기에 A씨도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정 총괄관이 고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고 해고 가능성을 말하면서 성적 행위를 강요해왔다는 카톡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직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자, 논란의 연말인데 모처럼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 커플이 화촉을 올렸던 지난 주말이었죠. 진심을 담은 자필 청첩장에 결혼을 앞두고 총 3억 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 또 주례로 나선 법륜 스님과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으로 투병할 때 이 스님이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절친인 조인성 씨, 또 연인 신민아 씨와 조용히 불심을 나눠왔던 김우빈 씨의 행보가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결혼식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하객들의 총출동으로 시상식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인데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뜻깊은 출발을 알린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 오늘의 뉴스 라이브 전해봤습니다.